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오늘 중요한 증언이 공개됩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성태가 주장하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오랫동안 좀 지켜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리호남 논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돕기 위해서 김성태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건데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서 김성태가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의 리호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게 70만 달러를 줬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문건에 의해서 리호남은 그날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황들이 담긴 문건들이 저희 뉴탐사의 취재로 여러 차례 좀 공개가 좀 됐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추가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언 두 가지를 저희가 오늘 내보내는데 그 부분 오늘 안부수 씨의 저희가 독점 인터뷰 그리고 또 다른 대북 사업가 증언자가 나타나서 역시 리호남이 필리핀 국제대회 때 참석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내용을 오늘 단독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이 대북 송금 그 관련서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리호남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한 게 결국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이호남한테 돈을 줬고 그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전에 듣고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김성태가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서 그 리호남 자체를 본 사실이 없다면은 리호남에게 돈 준 것을 전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 김성태의 진술 자체가 전부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재명 그 대표를 대북 송금에 엮어 놓으려고 하는 사실은 이 검찰의 이 공소 유지 전략은 전면적으로 사실상 이제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리호남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서 과연 김성태를 만났나? 네. 이게 핵심이죠. 일단 필리핀에서 주고받은 돈은 김성태 주장으로만으로는 일단 70만 불입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장진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 7월 달에 건네진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게 건네지고 나서 김성태의 주장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기 전화를 때문에 바꿔줘가지고 바꿔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경기도 내부 문건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아태협 그러니까 안부수 쪽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거든요. 저게 이제 초청장이에요. 저기에 이제 이름이 보면 이게 이제 리종혁 그리고 박명철, 송명철, 박철용, 조정철 참사 그리고 리근영이라는 연구원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리호남은 없습니다. 이건 필리핀 마닐라에 2019년 7월에 그때 이제 입국 당시 사진이에요. 공항 입국자에 역시 리호남의 얼굴은 없고 저기 안부수 씨 얼굴이 오히려 보이죠. 네. 같이 그러네요. 같이 왔기 같은 비행기로 온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필리핀 국제대회 현장 리종혁 바로 또 위에 그죠 안부수 씨 얼굴 보이죠. 이 사람이 리호남인가요? 예, 이 사람이 리호남입니다. 검찰은 사실은 이제 리호남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면 완전히 이제 이재명에 대한 사실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단 말이에요. 수원지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마닐라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은 다르다는 거죠. 공식 초청장이나 비자 같은 게 없으면 입국이 매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거든요. 필리핀 언론인협회 회장 레일랑이의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했더라고요. 공식 초청장을 받은 북측 인사 6명조차도 비자를 처음에 필리핀 외교부가 안 해줘가지고 필리핀 언론인협회가 나서가지고 한 번 거절당했다가 두 번째 시도 끝에 들어왔다. 이런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리호남 씨가 설사 검찰의 주장대로 위조 여권을 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필리핀 언론인협회 회장의 증언입니다. 이제 안부수 씨의 이제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안부수가 이제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회를 치른 뒤에 이화영 부지사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안부수가 경기도랑 협의 없이 블록체인 뭐 이런 거 홍보문을 막 상영해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안부수의 이 증언을 저희가 찾아냈죠. 2022년 11월 그러니까 김성태가 한국에 붙잡혀 오기 전입니다.
그때 수원지검에 출석한 안부수가 그때 그 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을 검찰 앞에 불었어요. 리종혁, 송명철, 박명철, 조정철, 리근명, 그리고 보이부 1명, 그렇게 6명이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고 이름을 매우 정확하게. 리호남 없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검찰 수사는 이제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초점이 맞춰졌었죠. 자, 저희가 베일에 쌓여있던 안부수 씨를 결국 어제 만났습니다. 저희 출근 끝에 못 본 건 맞습니다라고 마지못해 인정을 했습니다. 네. 2019년 8월에 필리핀 국제대회 때 리호남 씨가 현장에 없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검찰에서 김성태 국제대회는 없었습니다. 네, 국제대회는 없었는데 보고 갖는 것은 네. 사실상 다 다릅니다. 아, 이호남 씨는 예, 올 때 사실 제가 북경에서 만났고 예. 그분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 그건 근데 뭐 나중에 필리핀에서 보신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못 법정에서 봤다고 제가 하시고. 밝힐게요. 아, 필리핀에서는 못 보신 건 맞네요. 그 내용을 제가 밝힐게요. 검찰에서는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죠. 아니 검찰 때 못 봤는데 네네네. 통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통화 정도만. 다시 올 수도 있고. 아, 예. 국회대회는 안 나타납니다. 네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밝힐게요. 다시 못 보고 맞습니다. 네네네. 네, 못 봤는데 네네.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확신하세요? 그건 제가 압니다. 김성태, 이재명 방북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김성태요? 김성태로부터 이재명 방북 관련한 이야기는 한 번이라도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하는 것 좀 그렇습니다. 안부수 선생님은 김성태로부터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재명 얘기 한마디라도 하시긴 네. 제가 언젠가 다 이야기, 예. 뭐 김성태 회장, 이화영 네. 부지사님을 저게 얘기했지,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검찰 있을 때 못 보셨다고 했는데 김성태는 거의 봤다고. 저는 못 봤죠. 저는 볼 네. 수가 없어요. 네.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예. 왔을 겁니다. 왔을 거라고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아니, 알아요.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만나신 적도 없고 아니, 제가 다 통화를 통화했는데 네. 왔다고 북경에서 얘기하세요? 같이 온다고 북경에서 만났어요. 예. 북한에서는 그 초청장이 없으면 필리핀으로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 말씀. 초청장이 없이도 필리핀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보내는 건데. 예. 근데 초청 선생님이 보내신 명단에 리오남은 없었어요. 네, 일반은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초청장 아예 초청장이 없으면 필리핀으로 아예 넘어올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보내신 명단에 재판에 제가 리오남은 다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니 뭐 재판 때 제가 그거는 공식 초청이고. 예. 그럼 비공식 초청장이 따로 아니 있습니다. 그런 거.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건너오려면 초청장이 있어야만 입국허가 필리핀에서 나오잖아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리호남이 국제대회는 참석하지 않았고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국제대회가 열리던 시기에 필리핀에 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네. 뭔가 정황 증거나 자기의 추가 증언을 검찰을 위해서 뭔가 지금 시나리오를 지금 빌드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비공식으로 리오남 씨가 필리핀에 입국할 방법이 있습니까? 리오남 씨를 못 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신 이유는 뭐예요? 안 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검찰 진술서에서 돼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검찰 진술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태 씨 개인 사업이었다가 북한 투자를 위한 사업이었다가 이게 갑자기 모두 이재명 방북을 돕는 걸로 얘기가 다 바뀌었는데 아니다. 검찰에서 방향을 제가 바꾼 거 아니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적겠지 않고 검찰에 회유받으신 거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증언 연습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방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대북 사업에 이재명이 관련돼 네.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차마 못하고 다만 김성태하고 이화영 두 사람이 굉장히 깊숙이 유착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잘 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안부수 씨의 진술도 그렇고 김성태 씨의 진술도 그렇고 일치하는 건 공식 행사 외에는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마치 리오남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김성태를 제외하고는 비공식 여러 가지 호텔에 여러 가지 뭐 술자리나 그런 데에서 리오남을 봤다는 사람은 김성태 외에는 없습니다. 네. 리오남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바로 그 남북경협연구소 소장 그 리오남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국정원에 보고한 그분과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했었죠. 2019년 3월 리오남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남쪽 사람이 본인 외에도 10명이 더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였냐. 쌍방울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리오남이 돈을 받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10명 더 있다. 근데 리오남과 이분은 거의 20년 가까이의 인연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얘기는 전혀 없었고 쌍방울 얘기만 했었고 쌍방울은 이렇게 돈 가져오는데 너도 좀 어디 좀 망해가는 기업 하나 좀 데려와서 너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우리가 주가 띄워줄게 막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본인은 거절했다라고 네 저희에게 이제 설명을 했었죠. 오늘 또 다른 대북 사업가를 저희가 만나서 이분과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송명철 부실장과 많은 대화를 나눈 분입니다. 2019년 1월 송명철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증언들이 다 하나로 일치하는 겁니다. 김성태 빼고는 모두 일치하는 건데 국정원 문건의 중요한 등장자입니다. 중국 왔다 갔다 했을 때 같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화영이랑. 저희가 제보자를 네, 만나서 일단 제보자님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지 산림녹화 사업 때문에 북에 6번을 갔다 왔죠. 양미장 공사 때문에 산림녹화 사업차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오늘 어떤 것을 증언하고 싶으신지. 김성태가 주장하는 방북대가 300만 불하고 이재명 방북대가 얘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 500만 불 스마트팜 건설비로 네. 대납을 부탁했다. 예. 그건 제가 본 견해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거 하나랑 거짓 증인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호남이가 필리핀에 와서 70만 불을 받아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필리핀에 있었고 그때 필리핀에 왔던 북한의 아니고 이종혁 위원장이와 송명철 그 대표단 같이 북경을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목격을 못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호남이가 필리핀 행사에는 오지 않았다. 국가기관을 통해서 저 제보자님의 실제로 북한 왕래 기록, 통일부 신고 기록, 사업 기록 등을 모두 이미 확인하고 그러고 오늘 방송을 한다라는 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송명철 실장은 2018년도 심양에서 방북 양미장 건설하고 쌀국수 공장 그 사업 제안서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자 해서 심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락은 어떻게 받게 되신 건가요? 중국 조선족 동포가 위챗으로 네. 저에게 연락을 해서 왔습니다. 통상 북한과의 연락은 그렇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연락을 받고 설사 만나더라도 사후에 통일부 신고를 다 하신 거죠? 이제 사전에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아, 네. 그런데 연락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후에 7월 달에 한 달이 좀 더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방북자를 좀 보내달라. 그리고 8월 날짜를 정해달라. 그래서 날짜를 정해주고 방북자 명단을 보내줬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초청장이 왔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통일부에 들어가서 방북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방북해서 네. 누구를 또 만나셨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2018년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갔는데 예. 또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우리 임원들 위주로 해서 6명이 갔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 송명철 부실장, 그다음에 정진혁 대남 사업처장 네. 그 두 사람이 버스로 영접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좀
사업 관련한 논의도 하고 오신 거죠? 예. 예. 그래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현장을 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북쪽에 120일 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에 초대형 양묘장을 구경을 시켜주면서 네네. 이 정도 규모로 좀 해주든가 예. 이보다 더 뛰어난 스마트 온실로 좀 해달라 그런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왔죠. 예. 8월 14일자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 15일날 귀국한 거죠. 6번을 방북을 했어요. 2019년 1월에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 방문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때 송명철 부실장 만나셨습니까? 그때 항상 갈 때마다 송명철 부실장이 꼭 저희를 영접하러 나왔어요. 1월 16일인가? 그때 이제 만났을 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그 공정률을 높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네. 쌍방울이 북한 상대로 해서 대북 사업을 하던 바로 같은 시기에 갔기 때문에 네. 이분이 그 쌍방울과 관련돼서 뭔가 얘기를 들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예. 네. 어쨌건 본인이 이제 대여섯 차례 방문을 할 때마다 송명철 부실장이 매번 나와서 자신을 마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마중한 것과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북한의 산림 녹화 현장을 방문하는 사진은 이미 확인을 하고 저희가 방송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공개는 못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자재를 사가지고 자재를 이제 중국에다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지만 남쪽에 자재하고 대량의 금액이 들어가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어떻게 조달을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쌍방울에서는 이 쌍방울 직원들 여러 명을 동원해가지고 책뭉치 속에다가 달러를 다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당신네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쌍방울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그렇죠, 쌍방울 얘기. 그때 2019년도 1월 달에 26일 날 아마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쌍방울 직원들 동원해서 자금 조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제 옆에서. 그러면서 왜 너희는 그렇게 못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쌍방울은 그게 무슨 자금이냐라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조선하고의 북남 협약서를 썼는데 사업자금의 일부로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그 돈이 계속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이 북한의 송명철 실장한테 쌍방울이 돈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재명이라든지 경기도 관련된 얘기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쌍방울 자체 사업을 위한 사업금의 일부라고 북한 측에서 설명을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걸로 보여요. 방북을 추진하던 지자체장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혹시 북한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든지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언급을 한 적 있나요? 전혀 안 들었습니다. 2019년 1월이면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계속 돈을 대량으로 갖다 주던 시기라고 김성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선생님은 송명철로부터 이재명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주장대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를 방북하기 위해서 방북 대가에 돈을 줬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했냐면 1월 달에는 쌍방울이 대북 북남 사업 참여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때는 전혀 송명철이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필리핀에서 만나서 이재명 지사를 우리가 평양 양매장 공사하는데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경기도나
강원도, 접경도시를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를 개입해서 경기도에 자금 지원을 받으면 경기도라고 하는 지자체를 믿고 다른 기업들이 믿고 투자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도 그런 검열을 했지만 북에 돈을 보내는 것이 투명하게 예. 통일부가 믿을 거 아니냐. 경기도가 개입이 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1월 달부터 이재명 지사 방북 얘기는 이건 전혀 언급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방북이 정말 내밀하게 긴밀하게 추진이 정말 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양묘장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경기도랑 좀 해보지 그랬냐 쌍방울도 이런 얘기를 쌍방울은 하고 있는데 쌍방울도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네.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했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저분의 설명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네, 2019년도 3월 달까지 방북을 하고, 이제 4월 달에 식목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한 3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신문기사가 났는데, 친구가, 아태 안부수가 필리핀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더라. 예.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생각 중이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때 이제 KBS 그 북한 사업 팀장인 진만용이가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 선배님 이번에 그 송명치로 온다는데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그래 가야 되겠다. 이번에 가서 꼭 만나야 할 얘기도 있고 예.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아태 초청장이 없지만 송명철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만용 팀장이 송명철 부실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잘 아니까 아주 친하니까 그냥 남북 사업에 관련돼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해진 사이니까 내가 소개시켜주마. KBS는 그 북한 특집을 만들려고 진만용 팀장이 의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고, 경기도 초청장을 받아서 간 팀이 있고, 진만용이는 이제 취재차 갔고,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마닐라에 간 거죠. 예. 그 행사장 호텔, 예. 콘네드 호텔에 들어갔어요. 예. 콘네드 호텔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뭐 안부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 호텔 로비 그 입구에 서 있으니까 송명철 부실장이 이종혁 위원장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악수를 했죠. 예. 보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 옆에 이제 안부수가 있으니까 선생이다 해가지고 서로 그때 이제 안부수고 인사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송명철 실장이 이따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가 저기 이따 만탈에 참석하십시오. 양미장 공사를 해주면 모래 채취권을 준다는 이호남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제 3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 채취권에 대한 북쪽에서 양미장 건설을 완성해주면 예성강 하구의 모래 채취권을 주겠다라는 사실 확인서만, 북한 정부가 아니고 이호남이가 확인서만 하나 써주면 자금 조달하려고 했어요. 남쪽 기업의 설득력으로. 그렇죠. 예. 남쪽의 모래 전문 기업에 해서 양미장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경기도가 안 됐을 경우에, 근데 이제 두 가지 목적이 경기도하고 합작해서 진행하든가,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확인서 받아서 모래 채취권을 가지고 미리 예.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상의하려고
필리핀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국제 대회에 정확하게 참석자가 리오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못 하고 가셨군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갔죠. 왜냐면 이혼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누구를 보는지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6명이 온 건 내가 봤고, 예. 그냥 행여나 비공식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이드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KBS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 맨 뒤편에 취재하는 걸 보게 됐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예.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날 송명철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연하에 왔냐?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왜 리오남을 찾는지 묻지 않던가요? 송명철 씨.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군요. 네. 이분은 송명철한테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이분은 리오남을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닐라 현지에서 그 리오남을 만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북한 측 인사가 안보수 씨하고 같이 있는 가운데서 첫 번째 인사도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보수 씨도 그 이분이 그 마닐라에 와서 이호남을 찾고 했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겠는데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네. 사진도 네. 봤습니다. 같이 있는 아. 사진도 저희한테 보여주셨고요. 매우 이분의 증언은 신빙성. 상당히 중요한 네. 가치가 있겠네요. 송명철한테도 이혼하면 왔냐라고 물어보는 게 네. 송명철이 안 왔다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리오남을 샅샅이 찾아다닌 게 지금의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만약에 리오남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왔다면 송명철 씨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금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 북한이요. 네. 그 사업을 장군님,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장군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남쪽의 시민단체가 이것을 성공시키도록 북한도 돕기 위해서 리오남을 찾으면 왔다고 알려줬겠네요. 당연히 알려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안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공식적으로 온 사람을 갖다 왔다고 못 올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송명철이가. 네네. 왔다고 못하죠.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럼 나한테 왔다 소리를 못 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본 거죠. 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 중국에서 활약하는 이호남이 오고 호영오지 하는 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내가 살림 녹화 사업 하는데 예. 역할을 해줬다. 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호남이를 만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공식 행사장 말고 마닐라에서 공식 행사장 말고 기타 호텔 다른 숙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송명철 씨나 이런 사람들 더 만나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장소에서 너무 바쁘니까 간단한 가벼운 대화나 주고받고 눈인사하고 악순하고 그랬지. 이틀째 되는 날 진만용 팀장 때문에 지금 저 인터뷰 중이니까 빨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송명철 숙소에 올라가서 같이 만났죠. 진만용 KBS 북한사업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한 15분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부수가 시장님 지금 바쁩니다.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또 쫓기듯이 내려왔죠. 그 과정 어디에서도 리오남 씨는 못 봤다. 못 봤죠. 왔으면 저를 찾았을 거예요. 양회장 사업이 그때 중단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혼업이가 만약에 왔다면 저한테 책임 추궁 겸해서 저를 찾았을 거예요. 그렇겠네. 그리고 저 둘은 이제 아니까. 예. 그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왔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왔다고 저를 찾게 돼 있어요. 예. 자기가 중간 역할을 했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면 당연히 저한테 책임 추궁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리오남을 못 만났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는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가 이름이 등장하네요. KBS의 김만용 팀장. 그렇습니다. 그 KBS 팀장은 이분이 그 리호남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타게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애타게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KBS 김만용 팀장은 잘 알고 알고 있겠는데요. 있네요. 그렇겠네요. 알고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예. 마닐라에서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뭐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날 행사 끝나고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인천공항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송명철 실장이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바빠서 못했다. 북방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연락이 아니 거기서 만나서 예, 바로 행사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북방 갈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갈 수 있다. 그래 그 말 듣고 그러면 북방에 가서 그 호텔 잡아놓고 있으면 연락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 여행사에다가 그 항공권을 마닐라에서 인천 들어오기로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국제 전화해가지고 북경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녁 비행기로 나오는 필리핀 마닐라 비행기를 캔슬시키고 다음날 새벽에 베이징으로 가는 그 아마 동방항공인가 아마 동방항공인가 남방항공인가 그 북경 오는 중국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그 북경으로 나왔는데 콜레도 호텔에 1박을 더 한 거죠. 콜레도 호텔 하룻밤 더 자고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그 다음날 연장해서 베이징으로 들어갔죠. 북경으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타서 보니까 그 이준혁 위원장, 송명철 부실장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네,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어요. 나는 그 앞에 그 북한 대표단 6명하고 저는 약간 뒤에 떨어진 좌석에 앉았었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북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를 같이 탔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리오남이 그 비행기를 마닐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리오남이 탔다면 선생님 눈에 반드시 띄었겠네요. 만약에 그 비행기를 이호남이가 탔다고 하면 제가 보게 됐고요. 이호남이가 거기에 탔다고 하면 이중혁이나 송명철이나 조정철이나 박명철이한테 그 비행기 속에서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목격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이제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셨죠? 그때도 리오남 흔적은 북경에서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공항에서 내렸을 때 그 자기는 대사관에 보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호텔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연락하겠다 그랬어요. 점심 먹기로 했었거든요. 그날.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북경 대사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돼 있어서 같이 식사를 못 하겠습니다. 혼자 드십시오. 해가지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녁 때까지 호텔에 가겠다 했어요. 저녁에 저녁 먹기 전에 한 6시쯤 왔어요. 호텔 로비에 카페에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만났죠. 송명철 부실장은 굉장히 많이 만나신 거네요. 여러 차례. 송명철 부실장이 여기에 와서도 그렇고 비행기에서 돌아갈 때까지 리오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리오남은 같이 없다, 안 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이제 검찰은 시나리오 쓰는 거 사실 포기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안부수 씨를 최근에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리오남 초청장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마닐라에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부수 씨가
비공식적 방법으로 다 오는 수가 있다라고 저희에게 설명을 했고, 검찰은 리오남이 사용하는 여건이 많다. 위장 신분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이름 여러 개, 그 다음에 여권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비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현장 목격한 상황에서는 이혼하면 절대 안 왔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이유에 네. 따라서 왔으면 왔다고 그럼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네. 해줬을 거라고. 그럼요. 송명철 부실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이제 편지를 받고 증언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만났는데 왜 이제 좀 나타나셨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재명이나 뭐 안부수가 됐든 이화영이 됐든 사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제 대북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검찰의 불편한 입장에 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본인 연루 사건이 그렇죠. 아니면. 잘못하면 또 예, 그렇죠. 예, 또 보복 조사를 네, 하죠. 또. 괴롭힘 당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냥 지켜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 증언 하나면 검찰의 어떤 무리한 기소나 무리한 재판이 이제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내 후손들의 대북 사업이 망가지는 것만큼은 회복의 씨앗을 좀 놓고 싶다. 네. 내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재판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나이도 이제 70대가 넘어버렸고 더 이상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사실 은퇴하실 거라고 말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후손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북 사업 할 때마다 계속 뭔가 모함당하고 검찰이 기소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추면 다 뭔가 재판 왔다 갔다 해서 또 심지어 허위 자백도 하고 이러면은 남북 관계도 흐트러지고 대북 사업은 앞으로 후손들이 못하게 된다. 자기가 그래서 어렵게 결심을 좀 하게 됐다. 이러면서 네. 증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대북 사업 수사는 결국 공작 수사로 규결이 될 것 같아요. 예.